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구, 바로 부산 수영입니다.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완주하면 보수 표심이 갈라져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오는 곳이죠. 민심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지 최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수영은 보수 성향 후보 2명과 민주당 후보 1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물었더니 민주당 유동철 35%, 국민의힘 정연욱 27%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경합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장해찬 후보는 23%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 2명의 지지세를 합치면 50%로 민주당 후보를 앞섭니다. 실제 이 지역에서 정부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정부 견제론 응답자 중 86%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반면 정부 지원론 응답자는 정연욱 후보 51%, 장해찬 후보 42%로 나뉘었습니다. 보수 표심이 갈라지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보수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인데 장 후보는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정 후보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동작갑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인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와 새로운미래 전병헌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전 후보는 이 지역에서 3선을 지냈고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했지만 아직까지는 승부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자, 여기는 진짜 여기야말로 3분지계가 된 지역이에요. 오. 그래프 주실까요? 예,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35.8%,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1.1%, 그리고 이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그래서 무소속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28.2%입니다. 치열하네 여기는. 이거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삼국지 같습니다. 예, 네. 단일화 안 될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정연욱 후보가 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장해찬 후보의 정치를 지금 막 정연욱 후보를 민주당 이중대라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단일화 경선을 안 하면 네. 그 책임은 오로지 당신에게 있고,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라서 단일화 안 하는 거다. 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장해찬 후보가 예. 정 후보도 반박을 합니다. 네. 당에서 공천 취소된 당사자가 사퇴하라고 해서 그렇게 단일화되면 네. 누가 사퇴하면 민주당이 단일화가 돼요. 예. 당시 사퇴하면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죠. 후보 사퇴해라 이런 예. 얘기하고 예. 뭐 서정욱 변호사라고 굉장히 보수 우파 패널임을 자임하는 귀여운 분인데 분입니다. 네, 러블리. 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남은 것은 장해찬의 결단뿐이다. 그러니까 그만두란 얘기죠. 네네. 두 분이 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친하지만 지금은 뭐 그러고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어렵게 되면 장해찬 후보는 대통령실로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돌고 있어요. 네. 예, 사실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니가 가라 하와이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하와이. 있는데 네.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가 포기할 수도 없고 당연히 민주당이야 당연히 할 리가 없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장해찬 정연욱 후보 네. 입장에선 단일화에 응할 수가 없죠. 그렇죠. 명분이 불가- 없죠.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공천을 받다 공천을 취소시켜서 탈락시킨 사람과 다시 단일화한다는 게 어떻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장해찬 후보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정욱 변호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장해찬 후보를 아끼는 사람들이 왜 결단을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온전한 책임을 장해찬 후보가 져야 되는 거죠. 온전한 그렇죠. 책임 자체를. 왜냐하면 정당이 후보를 공천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억울하더라도 사실은 당의 결정을 정당인이면 당의 결정을 받아 안을 수 있는 받아 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진짜 지금 부산이 아까 이런 수영 그러니까 뭐 해운대 갑이 흔들린다 지금 뭐 네, 수영이 수영, 이렇게 막 민주당 후보에 넘어간다 이러면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개헌 저지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충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K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은 결과는 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 책임들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네. 전 장해찬 후보도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 지역이고요. 네. 아니 당연히 책임론이 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당에서 공천 취소했으면 당인이라면 네. 승복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네.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결국 장해찬 후보의 욕심이죠. 저는 소탐 대실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구도로 가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때 장해찬 후보를 과연 용산이 부를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는 지금껏 이런 정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선택도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패배의 책임이 있는. 그런데 실제 그 얘기가 돌잖아요 지금. 예, 기자들 사이에 돌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러니까 저는 들었는데. 이제 그 설마 하는 네. 거죠.